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우리가 권리 객체에 대한 이론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출제했던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한 두세 문제만 확인하시고요. 권리 객체도 또 확인 한번 해보고,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직전에 공부하신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느냐, 가급적이면 곧바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확인을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더 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풀지 않은 문제들도 제가 그랬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사사치 또 다 분석을 하게 되니까 함께 푸는 문제의 정도로만 우선은 여러분이 확인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서의 132페이지의 5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역시 올해 18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되겠죠. 이번 시험이고요. 자, 5번 문제 보시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 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자, 1번 대표권 없는 이사. 자, 우리가 이사는 대표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다라고 앞에 수식이 붙으면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사, 임시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대표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수식이 대표권 없는 이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는 당연히 대표권이 없다고 했으니까 대표기관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써 법인의 불법행위 하니까 약간 그래도 지난 우리 권리객체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14강, 그죠? 14강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제 14강에서 하신 내용입니다. 불과 한 2강 앞입니다. 자, 그렇지만 약간의 시간 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기억이 조금 지나면요, 이게 내용이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휘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발이 잘 돼. 그래서 벌써 약간 좀 배운 지가 조금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점 잘 기억을 잘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했습니다. 자, 우리 민법 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직무에 관한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랬고요. 또 추가적인 복습도 하도록 하죠. 2번 지문 보시죠.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사항의 의견. 그럼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성립 요건 어디가 결격입니까? 2번이 결격이죠. 두 번째 직무 관련성에서 벗어났죠. 그죠?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다른 사원 또는 다른 이사 이들이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자료에 확인을 핵심 교재에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요, 24페이지. 자, 24페이지. 자, 여러분 여기 핵심 교재에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자, 그 교재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보시도록 하죠. 4번에 보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개인만이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만 민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들끼리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를 한 그 기관과 그 다음에 대표기관과 다른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들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입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와서 그래서 2번이 옳고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아니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네,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사의 임의 대리인이 만약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는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 756조가 적용되면 단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단서가 뭡니까? 네? 바로 선임감독상 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그것이 단서였는데
민법 35조라는 직접 적용되면 756조 자체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756조 단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3번에 다시 보면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의 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면할 수 없다 했습니다. 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일단 성립된다면 756조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단지 대표기관이 아닌 이사의 임의대리인이 불법행위했을 때는 35조 1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즉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 배상 책임 756조는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756조 단서도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둘 다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법인과 그 대표기관에 대해서 즉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5번.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여러분 불법행위가 성립됐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됐을 때 그것이 35조 1항에 한 불법행위든 아니면 그냥 단순한 민법 750조에 한 일반 불법행위이든 일단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요. 과실상계는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했죠. 과실상계는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원은 과실상계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자, 제가 그 강조 드린 바 있고 채권법의 불법행위가 가는 동안에 한두 번 더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했는데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 정도면 까다로운 거예요. 문제 수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다음 한 장 넘겨서 9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9번. 9번. 자, 역시 이번 시험이고요.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 즉 여러 사람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 대표라 그랬죠?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게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왜냐?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기 때문에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요. 자, 맞고. 그 다음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판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핵심 교재 25페이지 지금 펴져 있는 그 페이지 오른쪽 25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44번 판례가 되겠네요. 44번 판례. 그렇죠? 제3자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되지 않았다면. 자, 그다음에 정답입니다. 그래서 9번은 2번이 답입니다. 왜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설 중 다수설의 입장인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특별대리입니까? 임시이사입니까? 누구로 나와야 돼요? 결혼 소리 나오면 임시이사. 자, 법원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상반, 충돌, 상반 떴어요? 그럼 누구 나와야 돼? 특별대리인 사님. 나와야 되죠? 네, 특별대리인 사님.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여러분, 정답, 하고 관계없는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들러리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직무대행자가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일단 2번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건 이제 17회 출제 문제인데요. 138페이지 16번. 자,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여러분, 우리 조합은요, 채권법에서 공부할 텐데, 조합은 여러분 동업계약입니다. 조합계약은 동업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성이 강하고 규모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구별된다는 것 틀림이 없고요. 2번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